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뉴스 앤 이슈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게 된 나름의 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0월 3일이었죠. 10월 3일 휴일이었던 개천절에 이어서 오늘 10월 9일 한글날 역시 휴일인데요. 10월 3일에 이어서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시민 집회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3일에도 조 장관 퇴진 등을 외치는 시민 집회가 열린 바 있었죠. 당시에도 생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오늘 두 번째 시민 집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국 장관의 퇴진을 외칠까,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TV 화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정도의 인파가 광화문 일대에 모였습니다. 태극기를 흔드는 분들도 있고요.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광화문 일대에 모여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조국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저기 모여있는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구호입니다. 자, 지금 광화문 일대에 어떻습니까? 조 부장 보시기에 10월 3일에 이어서 오늘도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죠? 네, 제가 오후 1시쯤에 여기 동아일보 앞에 광장에 좀 나가봤는데요. 예. 지난 10월 3일과 좀 비슷한 것 같다가.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집회는 없었거든요. 아하.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지난 3일 집회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 그러니까 조국 장관 사퇴 등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두동강이 났다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예. 국론 분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나온 시민들이 꽤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현 주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휴일마다 뭔가 지난 매주 토요일에는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조국 장관, 조국 수호를 외치는 이른바 검찰 개혁을 외치는 그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10월 3일, 10월 9일, 오늘은 또 조국 장관의 퇴진을 외치는 집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최진영 변호사 어떻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매 휴일마다 뭔가 이게 좀 이렇게 국민들이 양분이 돼서요, 서로 다른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작금의 이 현실, 좀 안타깝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시간 1년 중에 가장 날씨가 좋아서 정말 이때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설악산이건 어디건 각종 그 가족들끼리 놀러 가기 좋은 날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한 주에는 태극기 집회, 또 한 주에는 촛불 집회, 이른바 서로 맞불 집회를 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반쪽으로 갈라진 현실 자체가 굉장히 저도 안타까운데요. 예. 사실 좀 전에 제가 여기에 그 채널A에 오기 전에 사실 차를 대려고 왔는데 서울시청부터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청 옆에 제가 주차를 해놓고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다를 때 같으면 걸어서 한 2, 3분이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의 한 10분, 15분 이상 제 걸렸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왔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 지난주에 있었던 10월 3일 집회와 봤을 때에 전체적인 어떤 그 숫자에서 큰 차이는 없을 정도다. 그리고 예. 들어와 있는 그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적지 않지만 여전히 30대, 40대도 적지 않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도 상당히 보이는 걸로 봐서 보면은 단순히 이것을 태극기 집회다라고 예. 관제되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정당들, 한국당 그리고 또 우리 공화당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자율 시민들의 모임으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도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민지 기자.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화문 일대에서는 조국 장관의 퇴진을 지금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각 여의도라는 화면도 비춰지고 있는데 저 집회는 지금 조국 장관 수호 집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저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진행되는 집회는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국 수호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과는 좀 반대의 성격인데요. 서초동 앞에서 원래는 이제 정기적으로 모였던 집회가 오늘은 맞불 집회 성격으로 광화문에 대항해서 여의도에서 저렇게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예. 서초동에서 계속 진행됐던 조국 수호 집회가 이번 주 12일, 그러니까 토요일을 마지막 최후 통첩 집회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끝낸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의도에서 모인 저 사람들은 이제 광화문의 대규모 시위에 좀 맞불 성격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광화문으로 와보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그 군데군데 영상을 좀 보여드려서 얼마나 많은 인파가 광화문 일대에 운집해 있는지를 저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저희 채널A 사옥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한번 보시죠. 자, 먼저 광화문 광장 일대 이게 큰 화면이에요. 이게 우리 소위 이제 부강샷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쭉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인파가 몰려 있고요. 카메라가 돌기 시작합니다. 저희 채널A 사옥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쭉 지금 카메라가 돌고 있죠. 자, 광화문 저쪽에 청와대 방향으로부터 저희 채널A 사옥, 저 앞에는 동화면세점 쭉 돌고 있습니다. 저기 호텔이 있죠. 저 뒤에 이제 서울시청과 덕수궁, 그쪽 방향인데, 저쪽 뒤까지. 남대문까지 네, 이어지는 차로가 지금 인파에 그렇습니다. 휩싸여 있습니다. 저도 제 그 페이스북에 그 댓글을 단 분들 보니까 남대문까지 꽉 찼다 이런 그 지금 제보가 지금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지금 그 광화문 문 앞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청계천 있는 데까지 꽉 찼고 거기 청계천 그 사거리에서 서울시청까지 꽉 찼고 그리고 또 서울시청 앞에서 남대문 남대문 시장 있는 데까지 거의 꽉 찼다 이렇게 지금 그 제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화문 광장 남단에서 숭례문까지가 왕복 10개 차로입니다. 10개 네. 차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0개 차로가 지금 인파로 쌓여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를 쭉 따라가 보시면 지금 숭례문에서부터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광화문을 지나서 청와대가 지금 조금 보이거든요. 예. 이 정도의 인파라면 여기서의 함성이 청와대로 직접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광화문 집회의 상징성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나온 의혹만 보더라도 인턴 증명서라든지 대학의 표창장 위조 혐의 그리고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사모펀드 운용 의혹이거든요. 이거는 보수와 진보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네, 그런데도 조국 장관이 피의자 신분에서 계속 검찰 개혁을 외친다든가 아하.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양분된 국민들의 모습에 대해서 국론 분열이 아니라든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최창렬 교수 오늘 지금 집회 현장 쭉 보고 계시는데요. 한 말씀 하시죠. 예. 2016년도 가을부터 2017년도 봄까지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촛불 집회가 계속 열렸어요. 매주. 근데 그때 제가 항상 갔었습니다만 매주. 그때는 보수 진보 떠나서 거의 8대2 정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던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이제 광화문 일대하고 대한문 있는 쪽, 서울역 있는 쪽에서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박근혜 탄핵 무효,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분들은. 아니, 그분들이 하여튼 매주 토요일 날은 그분들이 어쨌든 하나의 또 나름 하나의 자기들의 주장을 담았었는데 여전히 저 광화문 집회 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아까 우리 최변호사 말씀처럼 이 상황을 이렇게 이른바 태극기 집회의 좀 부정적인 면으로 평화할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2016년도, 17년도 대비시켜 말씀드린 이유가 그때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없이 다 이제 박근혜 탄핵을 외쳤는데 그 이후에 일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무효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저기 나온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 그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검찰 개혁을 조국 수호와 연결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예. 라는 국민들이 꽤 많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제 주위에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난 그 3일날 집회 때도 청와대 앞에 가서 밤늦게까지 영상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대통령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7일날 그저께 이제 수석 보좌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예. 일단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식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쪽 서초동에서 집회하시는 분들하고 광화문에서 집회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워낙 달라요. 아하. 전혀 무슨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거의 합치 또는 접점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인데 예.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 통합의 메시지를 내라, 통합의 메시지를 낼 거다라고 많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그렇지 않고 대통령께서는 각자의 생각들이고 예. 이건 국노분열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결이 돼 있는 집회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실은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광화문 일대에서는 수많은 인파가 이제 몰려서 조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고요. 뭐 이 시각 여의도 좌측 화면은 이제 조국 장관 수호하는 그런 집회인데 뭐 인원수는 적기는 합니다만 이제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조 부장.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러한 지금의 이 현실과 관련해서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과연 그 양분된 집회 이후를 보고 예. 어떤 발언을 내놓는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이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론 분열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검찰 개혁을 희망하는지 그 열망을 알았다. 예. 그렇다면 이 광화문에서 지난 10월 3일 날 있었던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일가가 받고 있는 의혹이 과연 보수와 진보의 문제냐 이거예요. 어떤 문서 위조라든지, 그렇죠?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예. 이것을 그러면은 감싸 안고 가야 되느냐. 아하. 예, 이거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정부가 과연 공정이라든지 공평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예.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참 김민지 기자 네. 공교롭게도 말이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시청자 여러분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억들 하시는지요? 9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지 기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조 장관이 취임한 지 그러니까 한 달이 되는 날이죠. 딱 한 달. 공교롭게도 취임 한 달째 맞는 날 이렇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한쪽에서는 조 장관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또 한쪽에서는 조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려서 조 장관 취임 한 달째 되는 날 어떻게 국민 여론이 양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국 장관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판단을 해서 법무장관에 조국이라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지금 이제 조국 정국이 한 2달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근데 국민 여론은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격하다라는 의견보다는 부적격하다라는 의견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대통령께서도 무언가에 좀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결단의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람이 귀가 두 개가 있고 입이 한 개가 있는 것은 양쪽으로 듣고 판단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상황이 국론분열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개혁을 하라라는 그런 취지로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서초동에서 들리는 소리만 듣고 이 광화문에서 들리는 소리는 전혀 귀를 막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월 3일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이 광장을 메운 것은 뚫린 한쪽 귀를 뚫어서 정말 이와 같은 그 국론이 분열된 상황 속에서 다른 목소리를 대통령께서 직접 들어달라는 그런 그 호소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우리나라가 외교라든가 아니면 경제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지금 돼지 어떻게 열병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여론이 그 조국 장관 하나를 두고 거취를 두고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끌어안고 계속 간다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맞는 것인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정말 검찰 개혁보다도 오히려 조국 장관이 더 문제인 것이고 조국 장관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가 문제다? 대의제의 문제다? 조국 장관의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께서 그에 대한 임명을 했으면은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에 따르는 결과로서의 어떤 해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재 해지 차원에서 예.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소부장. 저는 예. 무엇보다도 조국 장관의 거취를 검찰개혁과 어떻게 결부시킬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은 정말 해야 돼요. 어느 정권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요체가 뭡니까?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예. 네, 야권이라든지 대통령의 상대편에 대해서 엄격한 그런 검찰이 돼서는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검찰 개혁이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는 조국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해서 예. 얼마나 검찰이 철저하고 냉정하게 수사를 하느냐, 바로 이 점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조국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요체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혐의가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하. 왜냐? 네. 과거의 신승남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이걸 내려놨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생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총장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거고요. 예. 과거에 김태정 법무부 장관도 온로비 의혹에 부인이 오르자 19일 만에 장관직을 내려놨습니다. 예, 조 장관은 왜 안 내려놓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혐의 특정이 안 됐다고 아하. 보는데 예.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국정농단 의혹을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혐의 특정이 아직 안 됐어요.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 논리에 비춰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물러났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세계사적으로 과연 조국 장관과 같이 혐의가 많은 사람 그리고 모든 일가가 수사를 받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오른 일이 있나 예. 이 점부터 원점에서부터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창렬 교수 말씀하시죠. 예. 절차에 따른 해법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 그저께. 그래서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저는 뭐 당분간 별로 없다라고 봐요. 사법 절차에 따라서 어쨌든 위법한 게 발견되면 이제 그만두게 하겠다는 얘기라서 지금 뭐 이 갈등은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예. 제가 요즘 하나 보면서 느낀 게 어떤 걸 느끼셨어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얘기가 좀 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언론도 사실 우리나라 언론이 좀 갈라져 있죠. 보수 언론, 이른바 진보 언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특정 신문사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니까 사실 이 조국 장관의 거취에 관련된 건 사실 뭐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건 다 얘기하는 겁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거의 진영 간에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논리를 피우더라고요. 사법농단에 대해서 보도가 굉장히 많았다. 근데 사법농단의 지금 이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언론이 일부러 이 조국 장관 건을 계속 끌고 가려 한다. 예. 이런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논리는 나름대로 조국 장관의 어떤 그 계속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볼 때는 예. 굉장히 훌륭한 논리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블랙홀을 이제 그만 깨자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조국 장관을 보호하는 쪽에서는. 예. 조국 장관 얘기 놔두고 좀 이제 우리의 민생이라든지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할 일이 얘기를 많아요. 해야 되는데 네. 왜 이렇게 언론이 조국 문제를 계속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최현성 말씀이 이 블랙홀이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블랙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지금. 예. 블랙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국 장관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면 되는 거라고 이쪽 이제 이른바 좀 반대한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예.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바로 그거다. 빨리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언론이 다루지 말아라, 이거. 사법농단 이런 거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같은 사안을 저렇게 적분이 다루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꽤 오래 갈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데, 이미 근데 의혹 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할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결국은 검찰 수사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검찰의 압박을 가하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을 피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서초동 집회도 하려면 국회 와서 하라, 국회 와서. 예. 근데 검찰 앞에서 합니까? 예. 자, 지금 여의도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각 여의도의 모습인데 이 집회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 집회는 조 장관을 수호하자, 그러니까 조국 장관 수호를 외치는 집회가 여의도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광화문에요, 시청자 여러분. 서울대생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무언가의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자, 김민지 기자, 지금 이 모습인가요? 그렇습니다. 서울대 광화문 집회 추진위원회가요. 지금 낮 12시부터 이곳 청계광장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지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저 종이가 바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그러니까 조 장관 자녀가 받았다는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그 활동 예정 증명서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풍자의 성격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고요. 또 판넬을 만들어서 여기에 설문조사처럼 뭐 빈칸을 채워서 이제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 장관 아들이 그렇죠. 이례적으로 예, 받았던 예.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 예. 저기에 이제 가까이 숨어 있는 뭐 문구들도 풍자의 성격으로 이제 학생들이 만들어서 예. 천장을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바로 채널A 회사 앞에서 진행된 행사인데. 그렇습니다. 저거를 받으려고요. 예, 예. 줄이 저쪽 청계광장부터 어허. 파이낸스 센터 건물 앞에까지 길게 늘어섰더라고요. 저 학생들이 나눠주는 저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 그 인쇄물을 받으려고 줄까지 섰다. 네, 저 행사에 참여하는 아하.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저- 쉽게 생각하면요. 예. 이 서울대생들이 그렇다면은 태극기 부대나 극우 세력이냐. 아니잖아요. 학생들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탄탄한 지지 세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대생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가가 시위를 벌인다는 것.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기회는 공평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저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 내용 보고 예. 야, 정말 이 한자 한자에 모두 다 풍자가 이렇게 담길 수가 있다니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라는 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풍자죠, 제목 풍자라는 자체가. 거죠. 네. 네, 그리고 발급자 명의가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인권법 센터장이에요. 문서위조학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증명서 위조 이거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센터장 이름이 조계붕 교수입니다. 조계붕이 뭐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다가 예. 조국 장관이 이야기한 것 우리가 왜 모두가 용이 돼야 되냐 개구리 붕어가 되더라도 아이쿠야. 행복해야 된다 이거를 따온 거예요. 그리고 센터 이메일 계정이요 프리 인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발급서 그냥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다 지금 조 장관에 대한 풍자가 아주 신랄하게 담겨 있거든요. 네. 이거를 정부가 알아야죠. 서울대 학생들은 참고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금 후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후배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 조 장관 아들이 받은 거거든요. 조 부장께서 잠깐 설명을 주셨다면 저 안에의 내용들이요. 참 이렇습니다. 저기 보시면 근무 기간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근무 기간 저게 작아서 저희가 좀 저 그래픽으로 준비한 거거든요. 근무 기간이 2019년 10월 9일 오늘이잖아요. 오늘부터 사회정의 실현, 그러니까 사회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업무 내용 저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 조국 구속 및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참여 이겁니다. 저 밑에 보통 왜 이런 증명서에는 위 내용이 사실임을 뭐 증명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사실임을 증명이 되고 있다 본가? 지난번 조 장관 딸인가가 네, 한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아까 저기 조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인권법센터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사회 정의 실현될 때까지란 것은 예. 사실 오늘 나와서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그 결과 대통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조국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아마 그와 같은 내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참가순, 선착순
1000명에 대해서 이른바 한정판 저와 같은 이 인턴 예정 증명서를 하고 있어서 아니, 실제로 저거 받으려고요. 지금 제가 들어올 때도 앞에 엄청 줄이 서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서 있었습니다. 예. 저는 줄이 쫙 서 있어서 그 줄이 뭔지를 몰랐었는데 예. 지금 이 채널 A 지금 21층입니다만 1층 바로 앞에도 1층 공개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 옆에 지금 일민 이 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청계 광장 바로 앞에서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생방송을 보면서 정말 저는 오늘 쉬는 날 아닙니까? 예. 청계천에서 있는 모습을 청와대에서 이 모습을 직접 한번 좀 제대로 보시고 이와 같은 그 시민들의 모습 그리고 그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퍼포먼스에 앞서서 서울대 광화문 집회 추진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인터뷰했습니까? 네. 아, 몰라. 왜 이런 예, 예. 집회를 서울대생들이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난 10월 3일 개천절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에 청와대가 아무런 대답이 없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집회를 폄하하고 있다. 양심의 목소리가 공허한 한 번의 소음으로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광화문으로 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네. 잠시만요. 예, 김민지 기자. 그런데 오늘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다수 참석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황교안 대표, 나경원 뭐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으나 어떻게 된 뭐 당 차원에서 참석한 겁니까? 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하는 집회는 취소했고요. 그래요? 대신에 여기에 한국당 의원들, 뭐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등등 지도부가 몇몇이 참석했는데 그냥 시민 개별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과 섞여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예. 따로 모두 발언이라든지 연설 같은 것도 하지 않기로 했고요. 또 언론사 공개 인터뷰도 거절하고 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일각에서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의 저런 뭐 집회를 막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오늘은 당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황교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경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석하겠다 뭐 이런 것이죠. 예, 최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의 자격으로 발언만 안 하면 돼요. 네. 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28일 날 처음 집회할 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갔죠. 근데 거기서 발언을 했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가 발언을 했고, 그래서 정당이 계속 여기에 자꾸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이제 나와도 발언을 안 하는 건데, 아까 그 말씀 다시 좀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인턴 예정증명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어디서 어떻게 인턴 예정증명서가 가능하냐 이렇게 누가 반문을 하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진영으로 얘기합시다. 그냥 그쪽 진영에 속한 분이 그냥 하고 아니 대학교에 그 졸업 예정증명서가 있는데 왜 인턴 예정증명서가 없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방어를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제가 속으로 쓴웃음을 지면서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정말 그게 문제가 없는 거라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아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냐면요. 예.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뭐 같은 정부 여당이란 말이에요. 여권이에요. 이 조국 장관 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조금 목소리가 나왔죠. 근데 그 이후에 너무나 단일되어요. 오늘 한국당도 단일되어 있는 마찬가지인데 한국당이 사실 이게 출발의 논점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저도 누구 못지않게 한국당이나 이 보수 쪽의 어떤 한국당의 주장을 많이 비판해온 사람입니다만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예. 아무도 없는 소리 이렇게 인턴 예정증명서도 가능하다. 졸업 예정증명서 있듯이 이런 엉터리 궤변을 가지고 자꾸 이 사태를 바라보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워낙 이제 뭐 태극기 집회 참여했던 분들이 아닌 분들이 그렇게 억지 논리를 쓰니까 그런 논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 그건 하나의 비근한 예로 들은 건데 그런 논리를 쓰면서 하니까 자꾸 억지로 궤변을 하게 되고 방어막을 치게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전 그래서 민주당이 말이죠. 집권당으로서 어느 정도는 단일도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의원들 몇 분 소장파들은 이런 사태를 좀 정확히 얘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없는 정당 제가 처음 봤어요. 민주당. 네. 과거에 새누리당도 보면 이제 소장파도 있고 친박 비박해서 뭐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예. 예. 민주당은 워낙 너무 단일대우예요. 적어도 일부는 이거 문제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다른 의원이 나오는 게 표준 문구상 맞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조부장.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금방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당명이. 더불어민주당. 예, 그냥 민주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 정당에 민주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정도 사안이 된다면 소장파, 초재선 의원들이 성명도 내고 정말 국민을 무섭게 알아야 된다. 이런 어떤 단체 행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두들 내년 4월 총선 공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언론의
그냥 쓴소리를 했다는 건 모두가 익명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자기 이름을 걸고 이야기 하나를 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문제점이에요. 예. 과거에 그토록 적폐라고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만 해도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간다고 했을 때 초재선 의원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예. 반대 성명을 냈죠? 전례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어떻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조국 장관 딸의 문제가 나오니까 교육개혁을 외쳐요. 그리고 부인의 문제가 나오니까 검찰개혁을 외칩니다. 부인이 수사를 받으니까.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문제, 그리고 집행 문제가 어제 있었죠? 예. 그런데 이때는 또 법원 개혁을 외칩니다. 어허. 항상 지금 여권에서 문제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건 제쳐놓고 다른 쪽으로 항상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것. 예. 이거는 정말 정부 여당으로서의 태도가 이거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나는 겁니다. 자,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조금 저희가 입체적으로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사옥에 아까 설치된 예, 카메라로 한번 좀 보시죠. 예. 예. 한번 광화문 광장의 전체 화면 조금 큰 예. 자, 이제 줌아웃이 되죠. 카메라가. 예. 지금 이 시간 이제 광화문 광장의 큰 그림, 큰 영상. 아까 주부장 저게 왕복 10차로라고요? 네, 지금 보시는데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 광화문 광장 남단에서 숭례문까지는 10개 차선이고요. 어허. 그리고 광화문 북단에서 청와대까지는 12개 차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꽉 찼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청와대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 뒤에 청와대가 네. 보이네요. 광화문 집회, 광화문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는 예. 대통령에게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이 호소입니다. 예. 그리고 저도 청와대를 출입해봤지만 이 정도 인파가 이런 함성을 지르면 청와대에서 그냥 들려요. 예. 네.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라도 내놓을 것인가. 청와대 지금 본관이 보이네요, 조부장. 네. 예, 청와대 본관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뭐 특별한 일정이 없이요, 이제 경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지금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저 소리가 뭐 저 본관 내지는 관저에까지도 아마 국민들의 저 목소리가 전달이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지 이게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저 피켓 시장 하나 보이시죠,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하야라는 글자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조 장관의 정국에서 초창기에는 조국만 물러나면 된다 이거였어요. 조국 퇴진해 이거였는데 지금은 시간이 흘러 조 장관 퇴진은 기본인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 또한 깜짝 놀랐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 10월 3일 집회부터 저와 같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실 벌써 이른바 조국 사태, 조국 게이트가 시작된 지가 2달인데 실제 계속 지금까지는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감싸기를 계속하고 또 아까 조 부장 얘기하는 것처럼 뭐가 이슈가 나오면은 그것을 다른 이슈를 통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결국 어떻게 돼버렸냐 하면은 조국 이퀄 문재인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결국 조국 감싸기를 했는 조국 자체도 믿지만 그 뒤에서 조국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광장에 있는 시민들이 처음에는 조국 구속, 조국 감옥했다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뒤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하야 목소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목소리에 대해서 오히려 내란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맞받아치고 있습니다만 왜 저런 목소리가 나오는지에 대한 광장의 목소리의 실질적인 의미가 뭔지 그런 부분의 의미를 사야 되는 것이지 저런 광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집권당이라고 해서 마냥 힘으로 누르고 고소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나왔는데 아까 언론에 있는 사진을 봤더니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들고 있는 팻말이 그냥 조국 구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 자체에서는 이슈 자체를 조국에만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하는 상당수는 단순한 조국 구속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현 상황임을 청와대에서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그런데 지금 저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 집회가 어때요? 오늘 뭐 밤까지 제가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뭐 일정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저렇게 연설도 하고 대규모 집회에 함께 참석하다가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까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집회 직후에 뭐 세종대로, 사직로, 효자로, 자하문로 등을 거쳐서 청와대 방향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청와대 앞까지 이제 행진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군요. 저희 채널A 사옥 앞에 일민미술관에서 저희가 찍고 있는 카메라가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옥 카메라로 한번 보시면 이 광화문 일대를 조금 더 이제 입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아까 저희가 방송 초창기에 한번 좀 보여드린 것 같고 지금은 인파가 더 몰렸을까요? 한번 볼까요? 청와대에서부터 카메라가 쭉 줌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일대가 이제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 저 수많은 차로에 인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죠? 예, 오른쪽이 이제 KT 건물 교국 빌딩이고 저기가 이제 세종문화회관이죠. 예, 카메라가 이제 쭉 돌 겁니다. 예, 광화문 일대를 쭉 비춰드릴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많은 인파가 일단 10월 3일 개천절에도 가득 메웠던 인파였는데 오늘도 그에 못지 않은 인파들이 광화문 일대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김민지 기자가 조금 전 설명했는데요. 밤 10시까지 사직로, 효자로, 자문로 이곳이 다 교통 통제가 됐어요. 예. 이곳은요.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바로 앞까지 밤 10시까지 시위를 하겠다는 신고가 이미 제출이 됐다는 거거든요. 저는 문재인 하야, 문재인 탄핵 이 팻말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조기에 물러난 일이 없어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든 성공한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탄생을 해야 된다. 이런 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장관 사태와 문재인 대통령의 거취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뿌리치지 못하는 건 아니냐. 예. 이런 인식이거든요.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 공동체라고 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과 어떻게 보면은 공동 운명체가 돼서 이렇게 위기에 몰리는지 예.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탄핵 정국을 딛고 집권한 정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민심에 귀 기울이고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조국 장관 수호를 외치는 여의도 집회에서는 조 장관이 왜 일전에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부른 바가 있는데 조 장관이 직접 부르는 홀로 아리랑이라는 영상이 상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조국 장관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조 장관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에서는요. 예,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느끼기에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가 연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전 마찬가지 논리로 조국 퇴진을 외치면서 문재인 하야를 외치는 건요. 이것도 논리 비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한 게 물론 민심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만 가는 건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이번에 어떻게 초점을 좀 하나로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검찰개혁을 얘기하지만 검찰개혁 누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있고 말이죠. 윤석열 검찰총장도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고 며칠 전에 조국 장관이 어젠가요? 몇 개 발표했잖아요. 근데 지금 조국 퇴진 얘기하면서 대통령 하야 얘기하고 박근혜 탄핵 무효 예. 박근혜 석방 얘기하면은 이게 그야말로 갈라진다고요, 또. 저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검찰 개혁엔 동의하는데 조국 수호에는 단 1%도 동의할 수 없고, 조국 퇴진에는 동의하지만 박근혜 탄핵 찬성하는 거에 찬성할 수 없고, 이런 사람 어디로 갑니까? 그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저 같은 사람.
너무 극단적으로 검찰개혁을 조국 수호에 바로 등치시키고 조국 퇴진을 바로 문재인 하야에 연결시키고 무슨 종북 수사포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이게 이 논점이 갈라지면서 예. 진영 논리가 더 강화되고 진영 정치가 되고 진영 대결로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건데 전 여기 우리 광화문에 나온 시민들께서도요 광화문에 이런 것도 이런 부분도 좀 자제하면서 조국 퇴진에 좀 초점을 맞춰달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저희가 그 광화문 집회 영상 그리고 여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국 수호 집회 실시간 영상은 계속 저희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좀 이제 조 장관과 관련된 좀 이제 저 집회가 아닌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영상은 계속 보여드릴게요.